자,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기준에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일단은 낙폭과대요. 근데 낙폭과대 기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가격 반발력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서양식 패턴 분석을 배우실 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서양식 패턴 분석의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해드렸는데 일단 홈페이지에서 지금 정 의원님들, VVI 회원님들께서는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인원이 그쪽으로 보강될지는 모르겠어요. 회사 인원이. 근데 지금 최소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충원을 할 것 같은데 연구원 쪽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구원이 얼마큼 똘똘하냐에 따라서 그 자료 같은 게 많이 나누어질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고객분들께 뭐 이런 자료들을 나눠드립니다라고 해놓고 제대로 사실상 나눠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교육 자료들. 근데 그 부분을 오히려 또 불기둥방에서 어제 자료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보내드렸나 모르겠어요. 어제 불기둥방이 아니라 그 VIP 방에서 보내드렸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받, 받기 싫다고 해도 난 죽어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꼭 보내주셔야 돼. 그래야 공부를 하시지. 응? 공부를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술적 반발력의 되돌림의 흐름이 있다. 그 되돌림의 흐름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 잡아드렸었어요. 교육을 다 잡아드렸었는데 뭐 이런 교육에 여기에 서양식 패턴이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45시간짜리 교육에도 서양식 패턴 분석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서양식 패턴 분석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이제 뭐 헤드앤숄더형이나 V자형, 원형, 뭐 쉐기형, 뭐 깃발형 이런 거는 예제를 만들기 너무 버거울 정도로 아주 오래전에 변동이 제한적일 때 장기 차트를 보면서 만들던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유료 회원님들께는 나눠드리고 있죠. 아카데미 보시면은 서양식 패턴 분석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4시간, 15시간짜리 교육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부터 매매 사인을 받고 수익부터 내시고 그리고 대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회원 가입을 예를 들어서 하시면 요 자료를 다 드립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죠? 요 자료를 다 드립니다. 요 자료 내에 USB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USB에 서양식 패턴 분석 원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서양식 패턴 분석이. 근데 가장 쉽게 보는 거죠. V자형, W자형, 뭐 상승삼각형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데 그 심오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캔들에서 배우신 것처럼 전제 조건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런 전제 조건 부분도 굉장히 명확한데 그 명확한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대처하시는 게 문제죠. 어찌됐건 지금 카카오 뱅크를 봐야 되니까 짧게 넘어갑니다. 네이버에서 하여간에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거기서 교육 교재도 보시고 무료 방송 녹화 방송도 이렇게 방송 다시 보기도 누르시고 그렇게 해서 제발 공부하시고 아시겠죠? 공부하시고 또 수익 유료방에 같이 오셔서 수익 내시고 장학형이 딱 형성돼 있어요. 월봉 기준의 거래가 벌써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져 있는 거예요. 신규 상장된 이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기준에서 이것도 정상적이진 않죠. 그런데 이 거래량까지도 돌파할 수 있고 신규 상장 당시의 거래량도 어찌 보면 70% 수준까지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바닥에서의 어마어마한 거래량. 거래대금은 사실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대금 위주로 사실 보는 게 맞아요. 거래대금. 거래대금의 기준은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지금 거의 비슷하고 거래량 넘기는 것 같잖아요. 거래대금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래대금에 대한 공부도 꼭 하십시오. 변동성 매매 특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결론적으로 최저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 벌써 이미 34%입니다. 주간 단위의 등락률이 벌써 27%까지 나왔어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느냐? 그저께 방송 끝나고 자료 보내주세요 하신 분 중에서 두세 분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개별 종목의 전략이나 이런 건 말씀드리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카카오뱅크 방송에 얘기했으니까 카카오뱅크 우리는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고 이틀 전이니까요. 급등 나올 때죠. 18% 폭등 나올 때.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19,000원. 그것도 늦게 따라 붙은 거죠. 19,000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이상에서도 매수자인 19,700원에 나왔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변동이 큰 종목은. 그렇게 되고 이제 어제 같은 날 어제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19,000원 찍고 18,800원까지 밀리고 돌릴 때 그때 이제 19,000원 요런 라인을 편입 설정 범위로 라이브 방송에서는 잡아드리는 부분이 되고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들여다본 이유는 월봉으로도 보시면 벌써 이미 4거래일 만에 이만큼의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뱅크 이외에 잘 보시면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얘는 어때요? 거래 제한적이죠. 뭐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 거래량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당겨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봉 거래량 요만큼 갖고는 다소 모자르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완벽하게 지금 11월 2일 날 220만 주 터트리면서 880억이거든요. 개별적으로는 보고 계셔도 돼요. 개별적으로 탁 보고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드멘탈이나 뭐 카카오페이가 뭐 낙폭이 심화돼 있어요. 그거는 뭐 그냥 그들의 의견일 뿐이고 그것을 메이저들이 외국 기관들이 그래? 그리고 그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라도 그래? 라고 하면서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우리도 들어갔던 종목인데 낙폭이 그러니까 6, 70%, 7, 80% 이런 종목을 보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준 잡으셔야 돼요. 그 당시 신규 종목 크래프튼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OMA 20MA를 넘기면 거래가 수반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봉료도 5개의 캔들과 20개의 캔들 평균 거래량 그걸 넘기면 거래량이 수반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래대금은 어때요? 못 미친다 그랬죠. 저 고점에서 터진 거래대금하고 거래량하고 비교했을 때 거래대금이 형편 없으면 지금 거의 뭐 거래대금 형편 없잖아요. 주가만 뭐 10% 가까이 11월 2일 날 오르면 뭐예요? 거래대금이 700억 수준인데 우리가 이 크래프튼을 들여다보고 했을 때 상장 이후 초기에 그때 기준의 거래대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기준에 그리고 한 번 더 질문이 나왔던 게 그거예요. 카카오는 어떤가요? 카카오는 뭐 어떻게 프리미엄이 다 빠져나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를 들여다봤던 거는 그 수급이 이 개인들이 물량 뺏긴 건데 어마어마한 거였고 이 당시 기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내줄 수 있는 수급이었어요. 이건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위주로 이 당시 본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손바뀜 수급 기준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수급도 없는데 주가는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77조까지 올라왔어요. 77조. 지금 22조. 고점 대비해서 71% 깨졌습니다. 낙폭과대 주니까 이렇게 기술적 반발력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 4분의 1 되돌린 구간, 뭐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되돌린 구간 뭐 정확히 나름이죠. 그런데 지금도 돌릴 수 있다. 뭐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린 것처럼. 그러니까 서양식 패턴 분석의 맹점은 뭐냐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 잡고 되돌림의 구간을 설정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잡을 거냐, 여기서부터 잡을 거냐, 저기서부터 이렇게 잡을 거냐,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 기준대로, 주관대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떠나서
얘가 지금 5MA, 20MA 거래는 터지고 있어요. 5MA, 20MA 거래는 터지고 있죠. 그러면 주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주간적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비슷한 위치에서의 비슷한 거래량 거래대금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낙폭과대든 뭐든.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얘네들은 안 들어간다는 거야. 수급도 꼬여 있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프리미엄이 너무 높았던 거야. 지금으로 따져도 이걸 저평가라고 볼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저평가라고 봅니까? 그래서 결론은 못 들어가요.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를 들어가는 거에 대한 명분을 말씀드리는 들어가는 명분을 수급이 있어요? 없어. 개파냐? 그죠? 수급이 없잖아요. 뭐 10월 30일 날 저만큼 들어온 거 4억 7,600만 주짜리에 4억 7,600만 주. 그리고 외국인 지분 빼고 뭐 하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저평가 아니죠. 저평가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는 거는 거래가 일단은 일본 기준에서 일단 어마무시하게 터졌고, 응? 그리고 이왕이면은 18%씩의 거래를 원한다면은 2,500만 주에 그래도 70% 최소 저때 뭐 무지하게 터진 거래 대금이라고 친다면 최소 절반 이상 그럼 1,5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죠. 최소. 지금으로서는 고점 한 번 더 넘기면 1,500만 주는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넘기러 가면 따라 붙는 거지. 농담이 아니라 1조 이상짜리는 10% 그리고 최대 15%까지 따라 붙는다 했잖아요. 뭐 얘를 지금 상한가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거래가 일봉상에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본다의 기준이에요. 이게 유지가 된다면 들여다본다. 이 거래가 터짐으로써 OMA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것이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근데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어제처럼 예를 들어서 어제는 뭐 시장도 개파락 나왔다 돌리는 흐름이었고 얘도 뭐 흔들렸다 돌려서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냥 뭐 하루에 1,000만 주 정도씩만 터진다? 그러면 한 발 뒤로 빼야 돼요. 원하는 반등 탄력 추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500만 주를 훅 준다? 그럼 완전히 이건 빠져나와야죠. 이걸 뭐 예전 고점까지 돌리는 흐름을 다 만끽하겠다? 안 되죠. 그 만끽하려면 말씀드린 거래량 거래대금이 최소 범위가 1,500만 주씩은 터져줘야 돼요. 3천억씩 터져줘야 돼요. 3천억이 터져야 10위 안에 무조건 들어오고 5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5천억씩 터져주면은 5위 안으로 들어오죠. 3위 전후에 놓여질 거예요. 그리고 한 2위까지도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전체 2,400개 종목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집중된다라는 건 수급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죠. 부정적에서 두들겨 맞고 음봉이고 그런 거를 왜 봐요? 똑같은 관심인데 위로 매수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그 거래대금이 누군가는 메이저에서 잡아줘야 된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이게 뭐 어찌 보면 야 이거 뭐 실적 보니까 긍정적이었어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는데 누적적으로 매도가 많았죠 상장 이후에 그죠? 그럼 공매도가 있었는데 그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여기서 많았는데 그럼 쇼커버링 응? 손절이죠. 응? 매수의 기준으로 잡으면 그런 경우에 수급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렸다 그 물량 다 소진시켰어요. 그럼 다시 공매도를 또 때릴 수도 있어요. 손해 났는데 뭐 상관없어요. 자기 돈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돈의 운영이기 때문에 그 막 그냥 막 대충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전략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다면 그렇게 차익 실현했는데 위로 더 올라가 그럼 또 따라붙는 것처럼 응? 공매도를 했는데 손실을 봤어. 근데 과도한 것 같아. 그럼 또 때리는 거죠. 노토스 움직이나요? 시림도 움직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카카오뱅크는 그러한 명분으로 들어간 거다. 거래가 상상을 초월한다. 주간 단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상장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거래량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명확히 따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 보시면 못 미치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전체의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을 뭐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뭐 수익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노터스나 이런 그 종목군들 히림 같은 경우 어제 히림이 갭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시간에서 히림이 상한가인가요? 뭐 그랬다가 오늘은 별로 못 움직이고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뭐 눌린 건지 뭔지 한 3%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2%. 또 뭐 노토스도 움직이나요? 거래대금만 잘 보시면 돼요. 노토스가 24일인가요? 지난달 상한가 간 게? 04일 이게 지금 주봉이죠. 12, 18분에 주봉. 거래대금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또 거래대금을 잘못 이해하면 착시현상. 그죠? 지금 거래량만 먼저 보시면 이거 거래대금 보기 전에 거래량만 먼저 보시면 끝내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야 거래량 초대박으로 터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면은 초짜들 하수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들어가시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와 거래대금은 제한적이지만은 우리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표현을 하면서 들어간다. 우리는 원래 거래대금을 보는데 거래대금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 거래량이 터졌다의 개념 기준은 어찌됐든 5MA, 20MA 거래량을 넘겼고 앞전 의미 있는 거래량을 넘겼고 그런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본다. 그래서 주의할 부분의 기준은 이왕이면은 아주 최고점 신규 상장된 그 시점에서의 최고점이 아닌 요자락의 70% 77에 49 그럼 50만 주 정도 아니 5천만 주 정도 그죠? 주간 단위에 5천만 주 정도의 거래를 수반해 주고 움직임을 준다면 우리는 땡큐하다. 이 추세 범위는 상장가의 기준을 이미 그 전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39,000원의 상장가까지를 목표 주가로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상장가까지. 그리고 명목 가격 4만 원까지. 야, 더블을 보는 거야. 더블 보는 거죠. 와, 대박. 농담이 아니라 4만 원까지 올라와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이에요. 60%. 그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느냐만 보자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시고 잘못 첫 단추를 끼시다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야간에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전망치 주고 그 변동폭 제한적인 변동폭에서 매수자인 규모를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은 크지만 하루에 18%씩 등락이 나왔던 종목을 이거를 무슨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하라는 거야. 18% 등락 나온 애를 2% 범위에 손절을 할 거야? 어제 같은 날 그럼 다 손절이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장중에 거래대금을 보고 설정할 수밖에 없다. 요 정도쯤 되면은 뭐 생각 외로 실적이 끝내주게 나왔어야 막 이런 해석을 늘어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지 그렇게 신뢰도는 없다. 매직 시그널에서의 매수사인이 나왔고 그죠? 세 가지의 매수 사인 중에서 두 개만 나온 겁니다. 영선은 돌파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다음 주에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면 이 상승 각도는 굉장히 가팔라질 겁니다. 요 기준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는 빨간색의 매수 구간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수 있어요. 기분 좋게 저기까지. 이런 데서 승부 보는 거지 뭐 승부라고 표현하면 죄송하고 시가총액 10조짜리에 거래가 터진다면 망설이지 않고 비중을 설정하는 거고 우리 여기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카카오뱅크 매매했죠? 농담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매매했잖아요. 매매하고 수익 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매매가 아마 8월 달에 형성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한번 찾아봅시다. 카카오뱅크 보시면은 9월이네 9월. 2021년 9월이 마지막 9월 15일자까지의 차트가 있어. 그죠? 9월 15일까지. 그리고 단문 문자 보실까? 단문 문자 보시면은 아주 막 공격적으로 들어간 기준점들이 있어요. 어딨어? 이렇게. 이때 당시에
8월 18일 날 금융기준에 KB금융까지 포함해서 놓고 본다. 플랫폼 사업자가 맞긴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뭐 25에서 30%까지 막 들어가고 이때 뭐 난리가 났었죠. 21년 8월까지만 해도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거래되면 20조까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9시 8분, 14분, 21분, 29분까지 9만 원 재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92,800원에 뭐 비중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높이는데 근데 다만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언제 편입했길래? 언제 편입한 거야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17일 날 8월 17일 날 9시 2분에 79,500원, 8,100원, 82,000원, 81,700원, 82,900원까지 계속 매수죠. 계속 신규 편입자 계속 매수. 그죠? 그리고 나서 9월 18일 다음 날 9만 원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했던 종목 아닙니까? 그냥 9만 원이라고 잡으면은 지금 주식 수가 4억 7,600만 주니까 40 한 3조, 44조 그 정도 한 거 아니에요. 44조짜리 종목을 하루 만에 8만 원 초반에 들어가서 8만 원 전후에 들어가서 9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이면 10%죠. 그렇게 하고 9월의 마지막 9월의 마지막이면 요럴 때 음봉일 때 잡겠어? 음봉일 때 잡은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이제 주봉이고 중간에 좀 반등 나오를 때 편입 설정을 잡았다가 결국은 매도. 그게 늦게 판 것 같고 나중에 그 당시에 유료 가입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손절이 되고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지금 되돌아보니까 어때요? 그때가 바닥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때가 정점인 거죠. 응? 그 이후에 없어요. 지금 뭐 만져놓은 것도 아니고 9월 15일 이후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거는 뭘로 따진다? 기술적 분석으로.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아닌 종목은 기술적으로 따지는데 그것은 수급과 심리를 두고 얘기한다. 수급과 심리의 기준에서 물론 나중에 들여다볼 때는 이 앞전의 거래량을 놓고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앞전의 거래량을 빼고 나서 20개의 캔들과 5개의 캔들 정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그 캔들 정도의 기준에 이렇게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기준에 이럴 때 기준에서 이제 양봉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주는 이렇게 도지가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추세 범위는 반등이 나와 있고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기준이라면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거래 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이었을까요? 이게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 기준에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고 들어갔다 해도 아마 손절을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보시면 어느 한 군데에서도 편입의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벌써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얘는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 검증받아야 될 게 많은데 결론적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이 제한적이다. 만약에 지분을 편입해야 돼서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위로 쌓올리는 수급은 없었다. 떨어지는 물량만 받아가는. 거래가 없잖아요. 계속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는데 얘를 낙폭과대 주네 뭐 이렇게 해서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없다. 여기까지도 계속 매도인 거죠. 거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이걸 갖고 계신다면은 지난번에 9월 초에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할 거 했을 때 전량 매도 사인 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시가총액 대형주라고 윤정도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다 매도인 거죠. 싹 다 매도인 거지. 과감하게. 왜? 거래가 수반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수급이 들어오느냐? 수급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신규 상장 이후에 일시적인 수급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의 수급은 인덱스 쪽에서의 편입과 패시브 자금들, 인덱스 쪽에 대한 패시브 자금들의 편입과 뭐 그거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물량은 다시 곧바로 공매도 대차 물량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주간 단위의 주봉 기준에서 이런 흐름이 기준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아까 그냥 잘라놨는데 거기에 그냥 붙여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놓고 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는 일봉에서 이제 전체
일봉을 봐야 되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얘를 그냥 아무렇게나 농담해라 이걸 막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야 되겠어요? 절대 아니라고 보죠. 자, 수급은 이때 당시에 적은 것 같지만 꽤 들어온 거였어요. 저 시가총액 뭐 40조가 넘는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걸 안 따라 붙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8월 17일 날 편입하고 8월 18일 날 전량차익 실현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보다가 9월 15일 기준에 예? 마지막 PPT가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수급도 다시 꼬여졌고 일부 들어오더라도 수급도 꼬여졌고 앞에 거래를 무시한다고 쳐도 거래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응? 그래서 일부 여기서 들어간다 해도 앞부분의 흐름처럼의 이 부기영화 응? 17일 날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가서 18일 날 차익 실현하고 응? 카카오뱅크 매수 강도가 상당해지네요.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 부분이 상당히 매도가 둔화가 돼 있어요. 카카오뱅크의 같은 자락에서 문자를 한 번 더 발송을 합니다. 31,000 지금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카카오뱅크 31,400원으로 매직 계산기가 21,400원으로 돼 있는데 21,300원이 우리가 마지막 매수 사인이었어요. 당연히 그 밑에서도 또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라이브 방송에서의 기준이 잡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15% 비중의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고 분봉의 기준인데 없으신 분들 비중 채워 나가십시오. 더 비중 더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거 문자는 한 템포 쉬어서 뭐 15% 있고 오늘 3번 문자 나온 거예요. 전일 그 전에 또 갖고 있던 물량이니까 일단은 봅시다. 여기서 이제 앞전 고점 21,800원 넘기면 5%또 추가해서 20% 채웁니다. 신규 편입자는 15%까지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는 그대로 이제 두 번이나 상향을 해서 24,000원인 거예요.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의 이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까지 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가지고 계시든 안 가지고 계시든 복귀 교육하니까 어때요? 아, 얘를 왜 여태까지 안 샀고 얘를 왜 지금에 와서 또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명확하게. 거래가 터져 있잖아요. 거래대금은 못 미쳐요. 거래대금 못 미친다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고 이 앞전에 거래대금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바닥 대비해서 35% 우습다. 더 터질 수도 있는 흐름이 된다. 응? 수급은 완전히 주가를 끌고 내려갈 만큼의 흐름이었다. 이거를 왜 여태까지 놓치셨느냐. 그리고 이 당시 이 흐름이 이거 무시할 만한 수급이 아니란 말이죠. 신규 상장주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다면은 저기서 수익 범위를 잡아내고 대처를 해야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도 77% 마이너스예요. 과거 자료들을 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도. 결론적으로 푸른희망님 여기 계신다. 푸른희망님 예전의 기준에 그때는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때 그렇게 자르고 나니까 오히려 더 좋은이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할 뻔한 거를 우린 벗어난 거죠. 그죠? 명확하게 모든 종목이 우리는 대부분이 모든 종목의 대부분이 이런 데서 다 잘라냈어요. 이런 데서 최악의 경우는 이런 데서라도 최악의 경우는. 근데 아까 보실 때 9월달 마지막 15일까지 여기까지만 PPT가 있어. PPT가 있다고 저걸 저기까지 계속 매수했다 그건 아니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쪽에 단문 문자 부분을 이거를 불편하더라도 PPT 작업을 한번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제 좀 궁금하니까 한번 줘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넣어서 잡아드릴게요. 저거를 일일이 지금 작업할 필요 없이 14일 것까지
PPT가 아예 없나? 옛날 PPT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그죠? 9월 예전 9월 PPT가 PDF 파일인데 PPT가 없어? 8월부터 8월 23일까지는 내리 들어간 게 맞고 제가 생각해도 소름 돋습니다. 농담이에요. 9월 14일까지의 전략 기준이 설정돼 있었네요. 9월 14일까지 69,700원. 와, 이때도 똑같죠. 거래대금 순위 보고 프로그램에서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니 그러니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정도. 9월 14일까지의 기준이었고 요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장악형 떴습니다. 매수 이랬겠지. 거래도 수반됐습니다. 5MA 20MA 넘겼습니다. 앞부분 넘기고 오십시오. 수급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요 자리인데 요게 이제 들어갔다가 꺾여지는 흐름에서 이게 실패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를 든다면 여기서라도 잘라냈겠죠. 그날 이후로 없잖아요. 그죠? 매매 사인이.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순절 범위는 잡아놨을 거고 안 잡아놨어도 캔들 패턴의 요 자리. 9월 14일 요 자리 요런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는 거는 하여간에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당겨서 놓고 보시면 이때 이제 거래가 한번 있었지만은 이런 거 다 빼고 너무 멀리 보면 뭐 복잡하니까 거래의 기준이 주봉에서도 보셨지만 일봉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월 이후에 놓고 보시면 9월 10월이 4분기이긴 한데 9월 이후에 놓고 보시면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게 없는데 어마어마한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일부 수급이 유입됐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 거래량의 70%에 70%.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복잡한 계산 말고 최소 범위는 1,500만 주 시장인지라 거래대금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라서 2,500만 주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최소 범위가 1,000만 주에 쉬어갈 때 기준에 1,000만 주에 2,500만 주는 실려줘야 그나마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매직 시그널 쪽에서 이제 아주 강력한 매수량이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기존에 이제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본 거고 그리고 1,000만 주가 터져야 그래도 2,000만 주 2,000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실리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고 그리고 요 수급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공모가 39,000원까지도 이야기하고 논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요 갭이 나온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하락의 구간이 든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미끄러진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미끄러진 것 같지만 72,300원 대비해서 뭐 60%씩 막 미끄러져 내려온 건데 그걸 개파락으로 또 깨고 내려간 거예요. 음봉 크게 터트리면서 굉장히 큰 뭐 여기는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거래가 더 터져 있고 이때보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요걸 넘기는 기준 요 절반을 넘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절반 넘기는 기준이잖아요 지금 넘겼잖아. 근데 거래가 더 터졌잖아요 거래가. 그러니까 뭐 이런 라인들의 흐름을 거래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다 뚫고 다 돌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격이 좀 발생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왕이면 그래서 수급 범위가 급격하게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이러다가 또 슈팅 한번 또 나와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자락까지의 고점을 목표로 잡고 있으니 왼쪽으로 그릴게요. 저 양봉의 크기. 그래서 저 위치까지 또 뭐 요 위치까지 수급 범위를 잡고 있으니 대략적으로 비슷한 위치로 잡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급 범위는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격히 유입되는 흐름이 연출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수급을 좀 달라. 안 이쁘니까 빼고 여기서 그릴까요? 그렇게 해서 이 수급 범위가
초록색으로 딱 줄을 그어버리죠. 좀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폭등 랠리가 나와주기를. 그래서 요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별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이제 다 놓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다 퍼센테이지로도 치고 들어 올린 상태가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어마어마한 편입의 명분이 되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수반되어 줬다. 그리고 수급이 일단은 어찌됐건 형성이 되어 줬다. 요 수급 범위는 더 크게 유입이 돼야 된다. 메이저 10조가 넘는 종목을 수급 없이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봉의 기준에 목표는 좀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종목을 몇 개나 잡아낼 수 있을까요? 폭락이 연출돼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이걸 몇 개나 거래를 이빠이 터뜨리면서, 거래를 크게 터뜨리면서 돌리는 종목을 과연 몇 개나 잡아낼 수 있을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폭이 가장 심화되어 있는 대형주, 소형주는 필요 없습니다. 낙폭이 가장 심화되어 있는 대형주 기준에 네이버 카카오, 아시다시피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지금 실려 있습니까? 안 실려 있죠. 안 실려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실려 있어요. 거래대금 볼까요? 아까도 우리 거래대금 본 건데 거래대금 실려 있나요? 2020년 이후에 그 흐름에서 계속 내려오던 그 거래대금뿐이 안 되죠. 이건 음봉의 거래대금이고, 그잖아요. 그럼 카카오는요? 카카오도 안 돼. 거래대금이 없어.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얘도 실려 있나요? 없죠. 이런 거라도 넘기는 거래대금 나와야죠. 거래량으로 보겠다 그러면 개별 매매 1,000억도 안 되니까. 그다음 뭐 크래프튼 아까 보신 것처럼 크래프튼 안 되죠.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들어갔던 종목, 얘도 신규 상장 이후에 오버슈팅 제대로 나와주고 하루에 거래대금 4조씩 터졌는데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거래가 빵 터지고 움직여주는 종목 자체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 와중에 하나 보여진 게 얘라는 거죠. 지금 카뱅 대박이에요. 크크. 푸르니망 선생님. 아까 아까 저기에서 한번 보실까? 깜짝 놀랐어. 푸르니망 선생님 딱 있으셔갖고. 아, 이건 최근이었구나. 최근. 나 옛날에 있는 건 줄 알았어. 옛날에 있는 게 아니라 최근. 19,750에 또 따라붙었어요. 또 대박 났어요. 거래대금. 내가 수익을 내도 이거 왜 수익 났지 모르시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야. 오히려. 내가 수익이 났어요. 근데 몰라. 그냥 아유 뭐 좋아 해가는 수익 났어 땡큐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이나 이런 걸 다 설정을 해서 11월 2일 날도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시장 훅 하고 밀리면서 밀려내려서 아이쿠나 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다행스럽게 거래를 수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2일 날도 말씀드린 게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은 개장초부터 말씀드린 게 거래가 이제 개장초에 터지면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매우 매우 행복한 상황이 돼 있는데, 우리는 다음 주를 목표로 들어간다. 다음 주를.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갔다가 밀렸으니까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럼 얘가 거래량은 터져 있지만 거래대금 어때요? 개판 없죠.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카카오뱅크도 사실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거래대금은 상당히 앞전의 거래대금으로 치면 제한적인데 신규 상장한 그 시점까지를 놓고 보기는 그렇고, 신규 상장한 이때 당시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최대 폭을 잡는다 해도 요 정도의 다음 주에 이제 이 수준에 맞는 거래대금 얘기했죠. 5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제일 좋고, 그 2,500만 주인데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거래량의 기준의 부담 요인은 제한적으로 형성된단 말이죠. 저 꼭대기까지가 아닌 여기에 대한 70%면 1조 5천억?
1조 5천억 주간 단위. 그 정도는 형성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뭐 더 흥분하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에 거래를 보자. 다음 주에 거래가 월등하게 실리면 음봉이 이런 크기로도 내려왔는데 양봉이 그런 크기로 못 돌려진다라는 것도 뭐 그렇게 단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다행히 개인 수급 나온다. 얼른 나올 때 잘라야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밀렸던 부분에 체크 포인트 일봉에서도 잡아드렸지만 월봉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이 수급 개선 폭이 연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 1차적으로 아까 그려드린 공모 가격 39,000원 또 4만원의 기준, 그 기준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계별로 뭐 명목 가격 5만원이라든가 5만원 수준이 저 꼬리 부분의 위치 수준까지 형성이 되죠. 그럼 거래량 부분만 월초인데 초대박의 거래량이 이제 형성이 됐다. 수급만 동반적으로 형성되는 모양새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거래대금은 어찌됐건 이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거래대금 나쁘지 않습니다. 여타 아까 비교해드린 종목군들 대비 월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장악형의 기준에 요 그 수급은 아직까지는 초록색,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 부분 초록색 중립이라고 한다면 중립에서 매수 우위로 완벽하게 좀 바뀌어야 되고 거래량 부분은 빨간 부분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거래량이 월초인데 이만큼이면 초대박입니다. 거래량 초대박. 그죠? 그리고 여기는 장악형의 기준이 완벽하게 형성이 돼 있는, 그렇게 해서 공모가와 명목 가격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이쪽에서도 보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비중은 조금 더 실으실 수는 있어요. 대신에 거래가 둔화되면 최소 1,000만 주씩 막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얘는 아웃. 아시겠죠? 펀드멘탈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에 분봉을 놓고 봅니다. 분봉을 지금 이제 1분봉 기준에서 먼저 보시면 개장 초에 이제 우리가 매매 사인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PPT를 먼저 볼까요? 만들어 놓은 PPT를 자 보시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19,700원에 처음 편입의 기준이 됐는데 이게 11월 2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9,000원 또 그 이전의 가격에서도 아마 편입이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히림이 18%까지 올라가네요. 아까 그 저 매직 계산 기준 올려주셨나 모르겠네. 어찌됐건 히림 전일 그 종가 히림에 대해서 전일 종가가 아니라 시간에 전일 시간에 상한가인가 그걸 좀 캡처 좀 해놔 주세요. 그리고 히림 저거 들으셨나? 아까 단문 문자 저거 좀 PPT로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컨텐츠 팀에 올려놓은 거 19,700원, 20,050원 그리고 19,400원 예. 그다음 19,800원 어제 기준인데 어제 기준에서 사실상 라이브 방송에서는 18,800원까지 찍고 돌릴 때 그 기준에서도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늦었다 싶었지만은 그래도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해드린 거고 오늘 뭐 결실이 나와 있는 거고 22,200원, 28,000원, 21,300원 이것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더 이르게 나갔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 차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뭐 개장 초에 거래가 터져 있던 하나솔루션 뭐 들여다보고 뭐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다가 카카오뱅크 같이 말씀드리고 문자는 조금 더디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11월 2일 기준에 신규 해가지고 작년 9월 15일 이후에 처음으로
문자 사인이 나간 기준이 됩니다. 그 명분은 다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1월 2일 카카오뱅크 그리고 11월 2일 탑 머티리얼이 이날 상한가인데 오늘도 아까 얼마였죠? 18%까지 움직였나요? 히림 지금 19%네요. 저 매직 계산기 좀 올려주라니까 히림. 응? 지금 거라도 올려드리세요. 지금 거라도. 그리고 11월 3일 날 들여다보셔야 했는데 시장이 개파락이었죠. 그 시장 개파락이고 나서의 흐름. 시장 개파락이고 나서의 흐름. 바닥 18,800원 찍고 시장도 돌리고 카뱅도 상당폭 강도 있게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3일 날 보시고 그다음에 11월 4일 날은 그쵸. 역시 11월 4일 날도 들어가 있네요. 카뱅. 11월 4일 날. 결론적으로 11월 4일 날 1,5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고요. 그 1,500만 주를 수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지금 930만 주니까 제가 볼 때는 21,800원 한번 넘기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 이제 매도 66만 주인데 골드만삭스에서 글쎄요 77만 주 매수위로 보여지지만 뭐 순매수일지는 장 마감 이후에 확인을 해야 되겠고 월요일 개장 전에 이제 창구 동향 그때 나오죠. 일단 어찌됐건 뭐 누군가가 메이저가 들어오니까 계속 강세를 띄는 거고 개장 전에도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어제 야간에도 교육을 해드렸고 어제 야간에 카카오뱅크 교육이 제한적으로 교육을 해드렸죠. 그렇게 되고 이제 실적 부분은 실적에 대한 해석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그거는 반등에 대한 명분인 거고 그 실적이 저평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프리미엄은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 이건 또 왜 두 개를 줬지? 분기 실적.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익 부분의 컨센서스 11월 1일까지의 영업이익이 1,070억이었고 실제 나온 부분이 이제 1,046억 그다음에 매출은 4천억 당기순이익은 뭐 700억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한 거 이외에는 뭐 순이익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영업이익 컨센서스 수준에 맞게 나왔는데 일단 명분인 거죠. 다 노출돼서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죠? 컨센서스 보시면은 1,100억까지도 예상을 했잖아요. 3개월 전에. 그리고 6개월 전에는 1,400억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와 영업이익 1,000억을 넘겼어 이렇게 된 거죠. 1,400억 넘길 걸로 예상했는데 줄여서 1,000억인데 1,000억을 넘겼어.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30% 올라올 명분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30% 올라올 그런 뭐 호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명분을 잡은 거죠. 1,000억 넘겼어 뭐 이렇게. 최대 실적이야 이렇게. 전망치를 하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향시킨 전망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2021년도 8월입니다. 시가총액이 9위 그리고 8월 20일 날 19일 날 9위 그다음에 20일 날 8위까지 올라온 주가는 밀렸는데 오히려 시장이 뭐 다른 종목 미끄러지면서 현대차 미끄러지면서 새롭죠? 네이버의 69조, 카카오의 64조, 얘네들이 76조, 77조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장중에 네이버가 한번 하이닉스를 넘긴 적이 있어요. 시가총액 2위까지.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 그 당시에 이제 문난님 어마어마한 수익이 됐죠. 어마어마한 수익. 이런 수익들을 다 내셨단 말이에요. 거래가 터져 있을 때.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가 터져서 들어간 흐름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급과 심리를 보는데 수급은 확인해야 될 게 좀 더 많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는 1,000억 이상인데 시가총액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는 처음의 기준에서는 뭐 1,000억 정도 수준을 놓고 본다 할지라도 그 다음 범위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을 상향시켜서 놓고 봐야 되는 게 옳죠. 그래서 1,000억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래서 초기에 11월 2일 9시 27분에 19,150원 10% 이렇게 돼 있지만 1조 이상짜리 뭐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그런 기준을 다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료 위치를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올려드렸을 때 10%인데 시총 1조 이상짜리는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15%의 기준이 뭔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 케이스가 뭔데? 거래대금 최상위 4위에 놓여져 있더라. 평상시 거래도 없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붙을 수 있다. 그걸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12시 43분인데 죄송하지만 그냥 11시로 바꿔놓게. 거래량이 잠깐만 봅시다. 1200만 주, 여기는 거래량이 569만 주. 그러면 이걸 더 먼저 잘랐네. 제가 이제 자료를 늦게 올려드렸을 뿐이고 거래량이 569만 주로 돼 있잖아요. 이 시간에는 11시 45분에 1200만 주니까 이걸 그러면은 시간을 잘못 올려놓은 거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예요? 9시 반에 490만 주니까 590만 주면은 뭐 이게 뭐 거의 뭐 9시 한 09시 10시 정도면 저 정도 거래량 다 터졌겠는데 무슨. 그죠? 12시가 아니라. 그 작업하시는 분이 시간을 잘못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과 함께 11% 등락이고 그 이상 더 올라온 수준에선 거래가 더 터진 거고 19,700원, 19,850원, 19,850원의 전략의 기준에서도 설정 범위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19,700원에 문자 나갈 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요 매수사인 요거 있죠. 단기 5% 편입. 요거 주세요. 19,700원짜리에서 19,700원에 이 단문 매수 사인이 채팅방에 있을 테니까 그거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9,850원에 전략 기준 이렇게 올려드렸고 그리고 21,100원일 때 20,050원 이제 그 매수 사인 드렸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1분봉에서 실질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구간 처음에 거래 빵 터졌을 때 어마어마한 거래 터졌을 때 솔직히 저 자리에서 따라잡았으면 제일 좋은데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말씀 드린 거고 그 이후에 이제 5분봉의 흐름과 그리고 전체 5분봉의 흐름을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1월 3일의 기준이 되는데 11월 3일의 기준은 이때 당시에 이제 종가 수준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이 11월 2일 날 그 종가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80%의 거래량의 기준을 잡는 거죠. 저 2일이었죠.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은 뭐 그건 나중에 좋아질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만 들으시기 아깝잖아요. 장중에 매수 매도 사인을 주면 좋지 누가 이렇게 매수 매도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경우는 없죠. 이런 설명을 왜 거기서 어떻게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뱅크가 상승률이 이렇게 몇위 전체 시장에서 7위 17% 그리고 거래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는 위메이드 다음으로 그리고 그 값어치는 카카오뱅크가 더 커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뭐 거래대금 부분이야 뭐 비슷했지만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의 이런 흐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80% 수준의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그 내용을 같이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1,000억 원의 기준을 잡고만 들여다볼 수는 없죠. 시가총액 기준 자체가 10조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80% 기준이면은 얼마예요? 이날 이후의 기준에 2천만 주.
그러니까 2천만 주를 설정해 드렸는데 3일 날은 시장이 뭐 흔들리기도 했고 2천만 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범위가 70% 수준을 설정을 해드리니까 7, 24, 7, 5, 35는 1,800만 주 정도 돼야 되는데 뭐 1,500만 주만 터져도 3천억 이상이면 거래대금 최상에 올라오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1,5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 1,500만 주의 기준점에 설정 범위가 방송에서 이렇게 기준이 잡힌 거죠. 그리고 3일 날의 기준에서는 2천만 주. 그리고 4일 날은 1,500만 주. 그대로 기준을 넣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의 기준 거래량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1,500만 주를 이렇게 잡아드렸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천만 주 그리고 1조 이상짜리다 1,000억 이상이다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서 4일 날짜 기준에 이거 올려두면 되겠다. 이렇게 어제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도 카카오뱅크 10조 카카오뱅크가 유가증권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대형주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23회차에 거래대금 상승률에서는 뭐 보합이었고 거래대금 최상위에 800만 주니까 카카오뱅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이 이렇게 잘 끝났어요.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거래대금이 전일 기준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거래량의 재차 또 80%의 범위를 설정을 하면 80% 범위가 아니라 2천만 주를 기준을 잡았는데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1,500만 주 정도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얼마? 1,500만 주 대비 이렇게 9시 10분이면 150만 주만 터지면 되는 거죠.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9시 5분에 벌써 60만 주가 터졌고, 그렇게 해서 매수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금 정신 하나도 없으실 텐데 2일날 어찌됐건 저점 편입이 원활하셨던 분들은 월등하게 바닥에서부터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기준이 됐고, 거래대금 최상위에 시가총액이 최상위 종목이 있다. 그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게 옳고, 그죠? 미래나노텍과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비슷한 거래대금이야. 근데 그게 너무 낮아 거래대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거래대금 최상위에 똑같이 놓여져 있다면 대형주 쪽을 들여다보시는 게 매매 전략 기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 우리는 들여다본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기보다는 주간 단위의 흐름에서 좀 놓고 본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뭘 잡아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차익 실현 범위하고 개별 기준의 차익 실현도 설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돌릴 때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도 이제 원활히 가져가실 수 있는 위치가 됐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저점에서 돌릴 때 한 2%,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1%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해도 무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는 조금 이따가 이제 요자락에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아마 기준을 드릴 거예요. 요 9시 23분 이후에 차익 실현 범위 보여드리면서 차익 실현 기준 저기가 있나요? 카카오뱅크가 추가적으로 고점에서 매직 계산기 오늘 발송한 게 있나요? 올린 게 있으면 그거 캡처해 주시고, 그게 있으면 좋긴 한데 우리는 어차피 뭐 편입의 기준에서 계속 본 거니까. 아까 케빈 선생님께서 카카오뱅크 추가적인 자료 주세요. 추가 자료, 수익 자료부터 해서 추가 자료. 지금 라이브 방송에 프로니망님께서 대박 났어요 그거 하고, 아까 케빈님께서 아마 올리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주세요.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게. 그렇게 해서 뭐
성공된 종목군들 위주에서 기준을 잘 잡고 대처를 잘 해야죠. 그리고 저점 대비 돌릴 때 편입 설정 범위를 잠시만요. 저점 대비해서 돌릴 때 1, 2%, 2, 3% 돌리면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간다. 그다음에 월봉 기준에서 이제 그 지금 상승 장악형의 흐름이 형성돼 있는 거죠. 상승 장악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서도 윗꼬리, 아랫꼬리 뭐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려놓은 거고, 상승 장악형, 주봉도 주봉이 다 완벽하진 않지만 뭐 장악형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주봉, 일봉, 월봉은 내가 안 잘랐구나. 월봉 이렇게 잘라놓으면 되겠고, 주봉, 일봉에서 윗꼬리 부분이 저렇게 달리면 그때의 기준에서 뭐 손절 범위를 논하든지 하자. 그리고 11월 2일 날 이 카카오뱅크 일봉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지금 가끔씩 이제 종목 이렇게 막 주는 경우인데, 맞네? 맞는데? 그죠? 맞는데 이게 거래가 원체 어마어마하게 터지다 보니까, 그죠? 일봉을 장중에 이제 잘랐을 때 기준이 되는 거고, 이게 이거 원본 파일 한번 줘보실래요? 원본 파일 가격이 얼마인지 보게. 이게 18,000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응? 이게 1일이구나. 1일의 기준이고 1일 날 기준까지 이 거래가 실린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바닥에서 샀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다. 카카오뱅크를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쪽은 아주 초전박살이 나고 있는 쪽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이거는 가지고 있었다면 속된 표현으로 개뻥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여기서 따라붙는 건데, 이게 따라붙는 게 쉽지는 않다. 개장 초부터 거래대금 최상위로 터졌네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다음 템포를 본 거고, 공식적으로는 19,000원에 매수인 나간 거고, 조금 더 일찍 들어가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계신 거고, 그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분봉 들여다 보면서 개장 초에 1분봉에서 어디서 편입이 될 수 있었는지 하고, 또 5분봉의 기준 9시 23분 매수사인 나간 이후에 여러분들 선배분들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재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서 설정됐는지 이런 내용들 같이 보면서 녹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분은 재편입 기준의 자료 부분을 잠시만요. 그래서 봅시다. 미래나노텍, 카카오뱅크 22회차 원고, 22회차 원고에서 볼게요. 히림이 아까 한 3%였던 것 같은데, 대박이네요. 변동성이 소형주죠. 1,000몇백억이었던 것 같은데. 자, 고점 대비 시초가. 그렇죠. 시초가하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들어 올리면 오늘 차트에서 그거를 이제 좀 설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분봉 보겠습니다. 이제 1분봉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상 개장 초에 그 매수사인 나간 부분을 횡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사인 나갔던 위치가 9시 5분이에요. 9시 5분. 9시 5분. 두 번째 매수사인 나갔던 매수사인이 9시 8분입니다. 9시 8분. 그러니까 뭐 글씨 쓰고 뭐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된 거고, 사실 그 다음 범위가 9시 23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9시 23분이면은
9시 22분, 23분 여기죠. 23분, 8분, 5분.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문자 쓰고 뭐 하니까 조금 더 앞전에 발송이 됐겠죠. 조금 더 앞전에. 그렇게 해서 정확히는 9시 4분이네요. 정확히는 9시 4분. 그리고 9시 8분, 9시 24분이 아니라 9시 13분으로 나오는데? 9시 13분이면 어디예요? 12분, 13분. 얼마요? 그렇지. 23분이 아니라 13분. 자꾸 이걸 틀리면 안 되는데. 9시 13분. 오케이. 이거 빼고. 응? 얘 왜 안 지워지지?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매수자인 이 매수자인 그 틀리면 안 돼요. 시간. 응? 9시 13분인데 왜 23분을 해놨지? 23분에 올렸나? 텍스트는 제가 깜빡하고 늦어서. 그럼 뭐 그러면 어쩔 수는 없는데 9시 볼까요? 4일 금요일. 여기 보시면은 어딨어요? 카카오뱅크 1,500만 주 잡아드렸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바로 카카오뱅크, 그죠? 카카오뱅크 9시 5분 매직 계산기 기준에 9시 4분, 그 다음이 9시 8분, 그 다음이 9시 13분인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똑바로 안 해? 예? 9시 13분하고 23분하고 같아? 이 양반들이 혼날라고. 자, 그렇게 해서 9시 한 분 케빈 선생님께서 7.29% 수익 났어요 라고 올려주시고, 와 대박.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그림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기준에서는 자 보시면 일단은 거래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 건 아니고 다소 밋밋한 거래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죠. 그 위치에서의 고점 돌파 기준에 거래가 실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앞부분의 거래도 이 정도면은 무난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좀 실려 있네요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24,000원인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사실상 그 전에 이제 들어간 거죠. 거래 수반돼 있고요. 눌려졌네요. 편입 기준 설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9시 이제 4분에 들어간 거고 요건 이제 빼놓고 5분 거죠. 이게 4분 거 남겨놓고 그 다음이 이 앞정고 좀 넘기고 나서의 흐름인데 사실상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렸고 이게 1분봉이라서 사실 그 1분봉의 이 기준을 잡는 건 좀 그렇고 1분봉의 이 기준은 그렇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요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을 한 번 더 잡았다. 그래서 앞정 고점과 그 다음 뭐 지지라인 범위를 여기를 이렇게 그죠? 지지라인이라기보다는 미끄러져 내려왔던 부분의 기준점 그런 기준점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편입할 수 있었던 기준은 매수사인 놓고 보시면은 써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24,000원, 그럼 2%면 200원 기준 잡고 28,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더 밑에서 편입이 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의 기준점.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문자가 나가고 이렇게 보면 더 쉬울라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1분봉 더 볼 거니까 앞전 고점 나가는 지점 그리고 거래가 터지는 지점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해 보면
거래량이 1,500만 주가 터질 수 있는 거래량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30만 주 거래량이잖아요. 30만 주 거래량의 1분봉입니다. 9시 10분까지 150만 주가 터져주면 제일 좋은데 전일 800만 주 때였기 때문에 최저 범위 1000만 주 기준이면 100만 주만 터져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그려보죠. 9시 10분까지가 여기입니다. 9시 10분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시 10분까지가 여긴데 30, 30, 30, 90만 주에 100만 주에 150만 주 넘게 터졌네. 그러면 이거를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100만 주의 거래가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터졌잖아요. 150만 주까지. 1500만 주의 10% 150만 주의 기준을 잡는다. 응? 30, 30, 30, 50, 140, 150 그 이상 터졌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요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여기서의 매수가 형성이 된 거고 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일 거래에 대비해서 이 정도면은 거래가 수반될 텐데라고 해서 여기서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혀진 거고. 그죠? 그리고 1차 편입이 이제 이렇게 됐다면 2800원 기준에서 요자락의 거래가 거래가 수반되는데요 라고 하면서의 두 번째 편입의 기준.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매수세인 나간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여기서 매수. 그리고 라이브에서는 뭐 기계적으로 다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겠네요. 거래가 수반된 매수의 기준이니까 여기까지 싹 다. 그죠? 문자 사인 기준에서는 이게 조금 더 늦게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적절하게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짧게 끊어치겠다? 그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차익 실현도 안 할 것이며 정점 인식을 잡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립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립의 기준이. 꺾여져 있다 할지라도 중립의 기준. 근데 여기서 다시금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린 듯 하지만 매수예요. 왜냐하면 윗꼬리가 달리기 전까지는 양봉이었겠죠. 거래는요. 수반돼 있는 양봉. 단순합니다. 그러면 개장 초에 이 뭐 가파른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고 잡으려고 기준을 잡았고 어제도 밀렸다 돌릴 때 편입을 했고 그리고 개장 초에 빠르게 진입에 성공이 됐고 그럼 라이브 방송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의 차이가 발생돼야 안 돼요? 발생되죠.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이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월등히 유리하죠. 월등히. 지금 히림이 24%예요. 아까 그 저 12%인가 15% 거기서라도 좀 잡았어야 되는데. 매직 계산기를. 뭐 교육용이니까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뭐 매매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못 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1분봉에서 이제 다시금 당겨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밀려서 이제 내려오다 돌렸는데 예? 뭐 5분봉으로 놓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자락까지의 기준에 차익 실현을 우리는 안 했고 공식적으로 매도 사인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 케빈님 같으신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셨고 그러니까 배우신 그대로의 기준이 되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하라면서요. 오케이. 21,800원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린 게 얼마까지 밀린 거예요? 정확히 275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21,750원이죠. 이게 750원까지 밀린 거고 우리는 뭐 이쪽으로 당길까요? 우린 예를 들어서 그 분명하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교육 교재를 분명히 드렸고
5조 이상 극대웅주잖아요. 1에서 1.5% 밀리면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내가 수익이 10% 이상 났으면, 또 내가 10% 미만이면 1에서 1.5% 기준에서 절반 이상, 또 2에서 3% 기준의 전량, 그렇게 차익 실현이 되면 재편입의 기준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 재편입의 기준까지도. 그러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위치에서 차익 실현의 범위는 우리가 이 종목을 19,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래봐야 수익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응? 뭐 대형주에서의 무게감을 잡아서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도 뭐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11월 2일 개별 기준에서 잡으신 거고, 요 고가를 넘기면 따라 붙습니다. 다음 주를 기약을 하고, 그리고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좀 보는 거고, 고점 대비해서 매매가 나는 원활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1,400원에 이제 딱 놓여져 있는 저 구간이었다. 그러면 나는 일단은 저기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할래. 프로그램 쪽도 뭐 여전히 65만 좀 매도고, 한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손바뀜으로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케빈 선생님께서는 차익 실현 아까 하셔서 올렸고, 그래서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들어가실 수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놓치시면, 차익 실현하고 놓쳤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종목에서도 모색을 하고, 혹은 놓쳤다는 표현이 차익 실현했는데 안 내려오고 위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갈 때 조건만 맞으면, 저점을 찍고 돌리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고점을 21,800원을 훌쩍 넘기든 조건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자락에서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로 이제 계산을 해서 다 놓고 보시는 부분이 되고요. 일단은 요 자락에서부터 이제 쭉 놓고 보시죠. 그래서 27,700원에 여기다 해놔야겠다. 27,750원, 27,750원, 그 정도 범위에서의 흐름.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27,750원에 2%면 어떻게 돼요? 400원 잡고 21,150원 정도요? 21,150원 정도가 거래량은 앞부분에 실려 있으니 거래 없이 돌릴 때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1,150원. 지금의 위치인가요? 여기까지 돌려야 2%인가? 그렇게 되겠네. 21,150원. 이게 2%네요. 그죠? 그래서 뭐 21,150원이든 21,100원이든 21,100원이든 1.5%뭐 이렇게 잡으면 요 정도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극대형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이 제한적인 범위로 형성이 된 거죠. 뭐 10%까지 나온 건 아니니까 오늘. 그렇게 되고,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21,000 이쪽으로 당겨 놓고,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지는 거는 OMA, 20MA 정도 가지고는 거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 기준은 이 정도 5분봉 기준이니까 최소 범위 60만 주 정도는 실려줘야겠다. 그리고 오후장 늦게는 이제 40만 주 정도만 실려도 1,50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00만 주 이상 훌쩍 넘기는, 그리고 거래대금 지금 최상이에요. 어찌됐건 3위에요 지금 거래대금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의 마지노선이 21,400원, 그리고 21,600원. 그러니까 평균 21,500원이 되겠죠. 차익 실현 범위는 21,500원 고점 대비해서. 만약에 이제 고점 대비 매매가 원활하셔서 21,500원 평균 단가에 차익 실현을 하셨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범위가 얼마예요? 21,100원 정도? 그러니까 400원, 한 2% 등락 범위? 수수료 빼고 세금 빼면 한 1%를 위해서 짧게 끊어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1%도 소중하고, 그리고 더 밀릴 때는
좋은 기준이 되는 거고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고 올라갈 땐 또 뭐 과감하게 또 따라 붙으면 되니까 묶여있지 않는 거죠. 자금을 묶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 대비 이 미끄러져 있을 때의 기준의 흐름은 51,500원의 기준. 그리고 매수 설정 범위는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까지가 매수의 신호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립 범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범위에서 개별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 개별 매매 기준에 그죠? 그리고 요 자락은 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건 매도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차익 실현하려면 저기서 하는 거고 여기까지 밀릴 때는 전략적으로 분봉에서 짧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일주 월봉의 기준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보고 그런 기준을 설정하면 크게 무리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한 범위가 24,000원, 28,000원 뭐 이런 기준이 되니까 그걸 빨간색으로 쳐드리면은 2만 뭐 예를 들어서 400원 21,750원 뭐 800원 이때 문자 또 나온 거고 그리고 21,300원 아주 공격적으로 짧은 순간에 다 편입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찌됐건 전일이든 전전일이든 오늘이든 편입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을 짧게 가지고 가신 분들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재편입 부분은 재편입이든 아니면 신규 편입 바닥 찍고 이제 이렇게 바닥 찍고 이제 요 바닥의 인식을 잡든 저점 인식을 잡고 이제 돌릴 때의 기준 거기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는 요 정도의 기준 되겠죠. 이렇게 원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요 바닥을 그 기준으로 해서 저 바닥이 이탈되면은 나는 뭐 손절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고점을 돌파해도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를 돌파해도 편입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를 돌파해도 그래서 얼마예요? 21,800원 이 정도 자락을 돌파해도 편입의 기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요 자락의 돌파를 한번 보는 거고 그리고 영선에 붙어 있는 이제 이 매직 시그널 그리고 거래는 당연히 이만큼 거래가 없이 수반되는 부분은 저 타원형 동그라미를 쳐드린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뱅크는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다소 중립적인 범위 그리고 이제 매매 사인을 신규 편입자들 문자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편입을 해드릴지 마지막 고민하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매직 계산기와 함께 이제 텍스 전략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21,150원, 21,200원 공방 21,000원까지는 뭐 나올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의 텍스 전략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노터스도 일단 움직임이 좀 나와 있고 히림이 23.6 시가총액이 작아서 뭐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 라이브 방송에서나 뭐 변동성 매매 정도 하시는 거고 하여간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합류하셔서 이 좋은 장에 수익 낼 수 있는 장에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23% 올라서 2천억에 이런 종목은 뭐 상장 주식수의 지금 2배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나 적으신 분들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못 들어간다. 근데 이제 뭐 소액 가지고 교육 위주에서 볼 수는 있죠. 나중에 한번 뭐 들여다보든지 할게요. 자, 텍스 전략 설정합니다. 카카오뱅크 조금 전에 잘라놓은 걸 기준으로 할게요. 어차피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걸로 1시 20분 기준에 벌써 1시 27분이에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스윙으로 확장을 해놨죠. 20%로 2021년 9월달 2022년 11월 우리는 전날 이후로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만 9천 7만 원 이후로 들어간 적이 없다.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솔직히 저거만 가지고도. 야, 저는 솔직히 흥분 상태예요. 흥분 상태. 12시 30분 기준의 전략이에요. 조금 전에 잘라놓은 걸 기준으로 21,400원 그리고 이거는 7.81%의 기준이 되고 시가총액 33조야. 지금 10조입니다. 10조. 10조 2천억 딱. 거래량 부분이 989만 89,610주. 거래대금은 1,924억 원. 12시 지금 뭐 1시 13시 30분 기준에 거래대금 순위가 히림이 2위로 올랐고 미래나노텍 3, 카카오뱅크 4위입니다. 자를게요. 그것도 거래대금 순위 4위. 프로그램 뭐 매도 우위니까 의미가 없고요. 목표 주가는 뭐 없고 이거를 지금 걸로 지금의 그 수준의 흐름으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금양의 기준에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자를게요. 거래대금 거래량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유의 기준 매매를 하는 명분 거래대금 최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 종목군들이 어찌됐건 움직임을 추고 있어요. 히림, 미래나노텍, 탑머티리얼 소형주더라도 저렇게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종목 위주로만 들여다본다. 아시겠죠? 거래대금. 자, 이렇게 놓고 보고 텍스 전략마저 이제 구축을 하면 카카오뱅크 아우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참 거래대금 4위 고점이 21,800원 몇 퍼센트죠? 9.82% 기준 차익 실현 범위는 1.0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21,600원 그리고 2.0 그러면 주가가 21,400원 고점을 재돌파할 때 편입 그리고 시가의 3분의 1 지점 21,200원 편입 그리고 29,000원 편입 의미 있는 거래량 1,500만 주 설정을 해놨고요. 오케이. 손절 범위는 빼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전체적인 녹화를 끝내겠습니다. 뭐 엄청난 시간이 또 녹화돼서 짧고 굵고 빠르게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추가 자료까지 넣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 네이버 검색하셔서 어떻게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히림 슈팅 말고 추림 슈팅 말고 카뱅 대박 이에요 크크 카카오뱅크에 히림 슈팅을 뭐 하려고 주세요. 올려드리겠습니다.